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물가도 올라가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나, 뭐 예금도 있고, 뭐 지금까지 우리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잘 지켜보고, 좀 안정적으로 내 돈을 잘 지키면서 좀 안정감 있게 좀 돈을 불려나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행권 PB들은 금리 상승기에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냐면 지금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들이 보면 예금 금리, 은행, 뭐 저축은행, 그리고 신협 이런 곳은 3%, 3.5%대더라고요. 뭐 4.5% 특판도 있다고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조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고 따로 그런 앱이라든지 아니면 특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도를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뭐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만큼 예금금리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돈을 지금 확 넣어두시면 나중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꺼번에 다 넣기보다는 일부는 뭐 예금으로 넣으실 수 있으면 넣고 싶으시면 예금으로 좀 넣으시고 나머지는 파킹 통장이나 다른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셨다가 금리가 또 괜찮은 게 있으면 그때 또 하나 또 특판 넣으시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특판을 하나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예금금리가 7.5%, 8%까지 갔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그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뭐 1년짜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개월 정도 넣었다. 근데 아직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나 많이 올라가다니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매주마다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뭐 5%였는데, 뭐 다음 주는 5.5%? 뭐 이렇게 특파하고, 또 있다 보니까 또 6%? 뭐 7%, 7.5%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간쯤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좀 너무 크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자니 이 금리를 앞으로 또 계속 이 금리로 특판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너무 한꺼번에 내 목돈은 다 넣지 마시고 좀 나눠가지고 조금씩 예금을 하나씩 하나씩 좀 예금 쪼개기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금리가 예금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60대 70대 어머님들이 그렇게 2년짜리로 묶으시는 거예요. 2년에도 7% 8%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금을 1년짜리로 안 하시고 2년짜리로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들은 아셨던 거예요. 그게 거의 십몇 년 만에 돌아온 고금리였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때 그렇게 2년짜리로 많이 묶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좀 금리가 높을 때 딱 타이밍에 맞게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한 2년, 3년 정도 묶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요즘 예금 나오는 것 중에 4% 이런 예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가 아니고 18개월, 뭐 24개월,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금리가 올라가고 연말로 갈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이게 뭐 시장의 자금에 따라서 뭐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은행들이 좀 맞춰야 될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금리가 높다. 그리고 연초도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가서 조금 더 낮아진다라는 저만의 뇌피셜 데이터입니다. 뭐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행의 특판 상품 온라인상에서는 잘 못 찾겠더라고 은행을 자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지나다니실 때 현수막을 쫙 걸어요. 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보시고 요즘 또 마이뱅크였나? 그 앱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제일 정확한 거는 뭐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걸 뭐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좀 마을 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하시거나,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본인 주변
금융권 거래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마케팅 동의해 두세요. 마케팅 동의해 두시면 이제 특판 있으면 문자로 보내줘요. 내일부터 뭐 3.5% 특판합니다. 뭐 1인당 얼마 한도 아니면 뭐 20억 원 한도로 특판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마케팅 동의를 해주시는 것도 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특판 나오면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전화 요청을 해두면 메모를 해뒀다가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문자로 이렇게 또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미 투자장들이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하다. 왜냐면은 특정 정보나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이제 금리 동향도 잘 보고 그리고 근거 없는 단타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 그냥 남 따라 강남 스타일로 그냥 여기 훅 저기 훅 딸려 들어가서 투자하지 마라. 개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을 거래할 때 보통 5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차라리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경제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6년 이상 보유를 하면 지수가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5개월, 뭐 1년 정도 투자했을 때 1%밖에 못 올린다면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지수가 상승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 없는 단타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네, PB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같이 변동성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많을 때는 주식보다는 뭐 펀드에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걸 추천을 한다. 그리고 세계 상장 지수의 분산 투자란 EMP 펀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 주식이죠, 이거. 주식보다는 펀드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펀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목돈을 넣기보다는 좀 월별 매월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적금식으로 넣으시라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 손실이나 내가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위험 부담을 많이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좀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무게중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시장에는 좀 둔감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비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뭐, 금리,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인플레가 오고, 어디 투자를 해야 되나, 뭐, 금에 할까요? 뭐, 어디에 할까요? 환율에 할까요? 뭐, 달러에 할까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현 시점에 들어가면 좀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한 PB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크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는 뭐 전쟁이 끝났다 아니면 뭐 전쟁이 굉장히 뭐 나토군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크게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장은 아무래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EMP 펀드도 있고 뭐 ELS나 뭐 ELT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ELS는 뭐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와봤어요. ELS는 주가 네, 지수에 연계해서 이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지수라고 있으니까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코스피 200, 뭐 S&P 500, 뭐 유로스톡스 50 이런 주가 지수들을 보고 이제 상품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200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S&P 500 있죠? S&P 500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들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넣어보신 분들은 상품 구조를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안 넣어보신 분들은 조금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수들 보여드렸잖아요. 세 가지 지수가 있었어요. 이 상품을 넣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상품을 넣고 6개월 만에 봤을 때 이 지수 세 가지 모두가 85% 이상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85% 이상을 유지를 하면 네, 3.75%를 줘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7.5%짜리 상품이거든요. 연. 그래서 만약 6개월에 이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 금리를 주고 만약에 마지막에도 75% 이상이 되거나 최소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네, 22.5%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년, 1년 이렇게 해서 총 4년, 3년짜리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꼭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지수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실 구간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품이 단기간 뭐 매달 체크를 하는 게 6개월마다 체크를 하고 3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3년 안에는 지수가 이렇게 반토막 뭐 날 확률이 그렇게 뭐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뭐 높아 반토막 날 수 있어 이렇게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때 상황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도가 있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보기 때문에 조기 상환될 확률도 있고 또 만기까지 가서 이거를 다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나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리는 7.5%지만 손실 구간도 마이너스 25%에서 최대 마이너스 100%까지 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원금 손실본 케이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가입을 해서 또 수익이 났긴 했는데 조기 상환이 됐고요. 이게 6개월, 1년 안에 조기 상환이 됐었고 물론 손실이 난 케이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손실이 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게 넣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다. 유로 들어가죠. 뭐 항생지수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지수에 특히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조기 상환이 안 되고 계속 연장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다 이해하고 들어가시면은 이 상품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면은 이런 상품은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본인이 좀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감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참고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만 이 상품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험해요라고 네,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마이너스 100% 손실까지 본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기 상환이 되면 안심이 되는데 계속 연장되면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100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좀 적절하게 좀 투자 경험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소액으로라도 넣어보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너무 큰 금액보다는 적절 금액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좀 이런 게 장점이 이런 게 단점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금액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